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팍스의 로이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1월이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1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하나씩 올려드린다고 회원님들한테는 공지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 하나씩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장유 횡보장이라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큰 사이클을 드린다거나 자주 이제 이런 매수 매도 타이밍을 드리진 못해서 시간이 좀 많이 남는데, 앞으로 이 2월이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시간을 내서 하루에 하나씩 좀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지금 1월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여러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계세요. 우리 회원님들은 일부 익절을 하시고 지금 대기 중인 분들도 계시고, 이제 중간에 고점에 물려서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이전 하락장, 횡보장, 이런 진통, 또한 이 거래소가 폐쇄가 된다 어쩐다, 지금 계속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진통들은 한 4, 5년 전부터 관례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갔었던 이런 진통들이에요. 그때도 거래에 대한 존폐 위기에서부터 버블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불법 자금 세탁, 거래소 해킹, 이런 무수한 이런 상처들을 딛고 지금의 이제 코인 시장이 지켜져 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마 신규 이제 유저분들이 계속 유입이 되시겠죠.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에 처음 콜인이라 그러죠. 그분들 막상 들어와서 차트 보면은 솔직히 많이들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진입을 하신다거나 그러실 분들은 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또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코인 시장은 왜 없어지지 않고 이런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돼 왔는지에 대해서 예전에도 누차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뉴스로 한번 2013년도가 이제 가장 크게 도약을 했던 그런 시기예요. 2013년도부터 이제 뉴스를 좀 되짚어 보면서 이제 코인 시장이 이래서 없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규 유저분들도 투자를 하시고, 기존 유저분들도 물리신 분들은 내가 존버하면은 꼭 이 코인은 오를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자, 우선 2013년 가장 이제 유동성 변동폭이 많았었던 한 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아주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2014년 초에는 이제 $50 이하에서 계속 거래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 폭등이 시발된 시점이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한 나라죠. 키프로스 위기로 이제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이 인기가 이제 절정이 된 시점이 있었었는데요. 13년 3월 정도에 이때는 이제 한 $50에서 $95까지 쭉 치고 올라갔었죠. 이때 이제 한 4배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키프로스가 그 구제금융,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런 실물화폐의 어떤 위험성이 많이 부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으로 이제 자산을 갈아타는, 재화가 이동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한 5배 정도 폭등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었죠. 지금 보시면은
한 260, 70달러까지 쭉 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날 보시면 한 60% 이상 쭉 빠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당연히 이 고점에서 익절을 했겠죠.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한 매물들이 투매 현상으로 쭉 이제 밀고 내려와서 50달러대까지 밀고 내려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루아침에도 이렇게 60, 70%씩 등락이 뭐 롤러코스터장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보고 이제 당국들은 규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규제를 시작을 합니다. 영국부터 비트코인 거래 규제에 나섰고요.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 거래 규제, 또 캐나다도 이런 식으로 거래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에 또 조정을 맞게 되죠. 그 다음 쭉 이제 이런 조정장이 지속이 되다가 이제 한 5월, 6월부터 이 비트코인으로 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요. 이제 비트코인으로 한 7조 원대, 이제 뭐 그때는 최대 규모라고 그랬죠. 뭐 지금도 7조 원대 돈 세탁 규모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7조 원 정도의 돈 세탁이 적발이 됐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으로 세금 포탈을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국가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가장 근간은 세금이죠. 이런 세금을 막대한 규모로 이렇게 돈 세탁이 적발이 되고 또한 세금 포탈하는 징후들이 계속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 다음은 이제 독일에서부터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권으로 수용을 하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독일에서 이런 움직임이 가장 먼저 시발이 됐고요. 그 다음 미 연방 법원도 비트코인을 화폐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판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는데요. 그 이후부터 쭉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이제 노르웨이의 한 이제 젊은 남성이 이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그때 한 2만 원 정도로 투자를 했는데 4년 만에 이제 9억 원이 됐다. 이제 4년 만에 한 4만 배의 수익을 벌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성공 스토리죠. 성공 스토리가 이제 이런 어떤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됩니다. 이러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누가 들어올까요? 중국이죠. 이제 중국이 비트코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 비트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캐나다의 이 ATM기로 이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이런 ATM기도 만들게 되기로 생겼고요. 그 다음 이 키프로스, 얘네 이제 IMF 구제금융 신청했던 이 나라에서는 이제 이 실물화폐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대학 등록금을 받는 그런 대학교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알트코인들이 무수히 많게 한 80개 정도가 확 쏟아집니다. 이때 라이트코인이 나왔고요. 이제 가상화폐가 한 80여 정도, 지금 이제 뭐 보면은 뭐 피어코인, 뭐 네임코인, 월드코인, 뭐 호보니클스, 뭐 지금 뭐 이름을 못 치고 있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때 뭐 같이 상장이 됐었죠. 이러면서 한 80여 종이 대거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이때 수직 상승을 해서 처음으로 1000달러를 넘어서 12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채굴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 이제 채굴이 진행이 됐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이 가상화폐
채굴량의 한 80% 이상이 이제 중국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지배국을 넘보는 그런 자리까지 위협을 가하게 됐었죠, 얘네들이.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쭉 가파른 상승을 이어갑니다. 랠리가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데요. 이 최고 고점이 한 12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이게 이제 2014년 12월달 그 정도에 요 정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이제 2번 정도 일어났는데요. 이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중국 당국이 이러한 이제 당연히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런 제도권으로 편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위안화의 어떤 위안화의 어떤 위상이 대단했었기 때문에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에서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규제 한마디에 20%가 뚝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요런 데들을 이제 틈타서 이제 비관론자 닥터둠이죠. 경제 비관론자입니다. 이놈들은. 네, 비트코인 투기, 거품 경고를 합니다. 네, 그 다음 2014년에는 이제 이 비트코인이 사망 선고까지 받는 그런 아주 큰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진짜 이 일본 애들 이래서 싫어하는데요. 비트코인 대표 거래소였어요. 이때 최고였다가 그 BTC 차이나한테 이제 1위 자리를 내줬죠. 이 마운틴복스가. 그러면서 이제 2위 자리, 그래도 비트코인 거래량의 한 50% 정도는 이 마운틴복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가 해킹을 당하죠. 2014년 2월에. 근데 얘네들이 2011년에도 해킹 사건이 있었어요. 11년에도 해킹 사건이 있어서 한 90억 정도 이제 손해를 봤었는데, 그때 이제 뭐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뭐 대폭 정비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이제 2014년도에 거의 한 5천억 정도 되는 손실을 해킹으로 이제 탈취를 당합니다. 이때 이제 한 정확한 금액은 한 470억엔, 하나로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한 그때 70만 개, 그 다음 자사 비트코인 이제 한 10만 개, 그리고 이제 고객들 이제 보증금 해서 한 300억 정도 해가지고 총 한 5천억 정도 손실을 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이 회사가 관리를 못한 거예요. 2011년도에 그렇게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면 정말 정비를 잘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대한 보안은 문제가 없이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비트코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버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두가 돼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긴 횡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하면은 이제 이 보안 이제 분산거래장부에 이제 블록체인 거래장부에 기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절대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런 장점으로 해서 안전자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치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마운틴복스의 어떤 이런 안일한 이런 대응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이런 긴 횡보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뭐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지금 2018년도에는 거의 1억 원 이상 갈 수 있었던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이 2014년 이 마운틴복스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좀 많이 조정받았죠? 지금 1,000 얼마인가요? 1,300만원 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 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얘네들 또 먹튀를 했죠. 얘네들은 이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도 이름이 마크 카펠레스가 CEO로 있었는데, 이놈이 이제 거의 먹튀를 했죠. 지금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코인체크 해킹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밝혔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뭐 시장이 밀린다거나 뭐 패닉 상태가 온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마운틴 곡스 사건 이후로 이 마크 카펠레스 얘는 이제 쥐지를 쳤죠. 돈 없다, 배째라. 근데 한 달 뒤에 해커가 이 마크 이 CEO의 어떤 그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다 해킹을 해서 자기 이 비트코인 지갑에 한 90만 개의 비트코인이 쌓여져 있고, 이걸로 이제 피해자들한테 전부 다 이제 환불해 줄 수 있는데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레딧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도 많았고, 일본 국민들이 이 마운틴 곡스 회사 앞에서 뭐 무수히 많은 시위도 하고 이랬었는데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또 안면 몰수하고 회생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각이 됐죠, 민사로. 하여튼 이런 엄청난 사건 때문에 아주 긴 횡보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죠. 지금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도까지 보시면 가격대가 거의 뭐 한 500달러, 1200달러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뭐 쭉 조정을 거의 100달러 밑에까지 치고 내려왔었어요. 마운틴 곡스 사건 때. 그때부터 긴 횡보장이 시작이 됩니다. 1000달러도 못 넘고 다 요 가격대로 쭉 횡보를 하는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 안전자산이라는 이런 그 장점에 치명적인 어떤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절대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런 사건은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소가 문제예요, 솔직히. 이 거래소가 이 월렛, 이 지갑이죠. 비트코인 지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뭐 개인 지갑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대표적인 뭐 엑소더스라든지 뭐 비트코인 뭐 월렛 하면은 뭐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뭐 몇십 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거래소에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래소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거래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지갑을 발급을 받고 거기서 이제 거래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거래소 내에서는 이제 솔직히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를 할 때는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콜드 월렛이나 이런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이런 보안 지갑에 보관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안 월렛에 보관하지 않고 이렇게 안일하게 방치를 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해킹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일단은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지금 뭐 1월달에도 코인체크 해킹 사건도 참 안타깝지만은 코인체크의 어떤 CEO 자체가 빠른 대응을 해서 이런 사건이 패닉 상태까지 가는 걸 잘 막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18년 뭐 제가 이용하고 있는 뭐 거래소들이 뭐 국내에도 있고 뭐 해외 거래소들도 있는데요. 지금 뭐 피싱 사이트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밑에 뭐 점이 찍힌 그런 피싱 사이트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 대한 위험성, 이 2018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 관계자들은 이 거래를 못하게 막는 것보다 이 거래소 인증제라든지 거래소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이런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이런 좀 제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렇게 뭐 거래를 막겠다, 뭐 과세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어차피 지금 우리 국민들 뭐 누가 뭐 지금 뭐 거래를 막거나 옛날부터 뭐 막는다 했는데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 누가 리딩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3위권 안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어요.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뭐 정부가 장려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누가 뭐 어떻게 뭐 이끌어 나가지도 않았었는데 우리나라 이 IT 최강국이자 알아서 그냥 이 세계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 요빗이나 이 해외 사이트 채팅창 되는 이런 거래소들 가보면은 뭐 욕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하락장의 주 원인이 한국 때문이다. 한국, 중국 때문이다. 뭐 빠킹 코리아, 뭐 빠킹 차이나 뭐 이런 욕들이 뭐 계속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이 한국의 위상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안전한 거래소가 탄생을 해서 이제 우리 이 코인박스 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은 그런 2018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014년도부터 긴 2017년도까지 긴 행보장을 이어갑니다. 근데 2017년 4월부터 엄청난 폭등을 시작을 하죠. 보시면은 4월에 한 $1000 정도로 거래가 됐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 12월 달에 이제 최고가를 찍죠. 거의 18,000달러. 우리나라는 이때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한 50% 이상 육박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800만 원대까지 아마 갔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이 100만 원이 2,800만 원. 거의 뭐 28배인가요? 어마어마한 수치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